2026년 7월, 거의 2년 전에 발표된 한 노래가 멜론 톱 100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노래가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대규모 광고가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다른 곳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거제의 골목을 걷고 사투리로 웃고 일본인 멤버가 갑자기 거제 야호를 외치던 유튜브 영상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멜론에서 리센느를 검색한 이용자는 이른바 거제 야호 신드롬 전보다 6,550% 넘게 증가했고, 러브 어택 스트리밍은 유튜브 채널 개설 시점과 비교해 6월 말 최고 201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발표된 노래는 2026년 7월 8일 결국 톱 101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래는 그대로였는데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마케팅이 리센느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음악과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2024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원희, 리브, 미나미, 메이, 제너로 구성된 리센느는 그해 3월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8월 첫 미니 앨범 신드롬의 타이틀곡으로 러브 어택을 발표했습니다. 노래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대를 할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좋은 음악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과 많은 사람이 그 음악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매주 수많은 신곡과 영상이 쏟아지는 시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비교한 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알게 된 것,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것, 누군가 추천한 것 가운데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좋지 않은 것이 외면받기도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좋은 것도 똑같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리센느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가치까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열리기 전에도 리센느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주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던 그룹이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됐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던 시간에도 멤버들은 팬들과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스케줄이 없는 날에도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하루를 마친 뒤에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렇게 쌓인 라이브 방송은 2026년 7월 중순 기준 200개를 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1분 만요라고 부탁해 운동장 흙바닥에서 짧게라도 무대를 보여준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먼저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팬덤 리마인입니다. 그래서 리센느의 이야기를 단순히 사람들이 갑자기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어쩌면 정확한 표현은 이것일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오래 바라보고 있던 장면에 어느 순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입구 가운데 하나가 유튜브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조금 이상한 이름의 유튜브 채널이 사람들의 추천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돌 채널이라고 하기에는 이름부터 낯설었습니다. 화려한 컴백 티저도 아니고 신곡을 계속 들려주는 홍보 영상도 아니었습니다. 원희는 고향 말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나미는 겨루의 모습으로 등장해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관광지를 완벽하게 소개하기보다 걷고, 먹고, 떠들고, 낚시하고, 장난쳤습니다. 원희와 미나미의 거제 방문과 거제 야호가 SNS에서 크게 확산되며 채널과 그룹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처음 영상을 누른 사람이 반드시 리센느의 팬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아도 재미있으면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홍보가 우리 그룹을 한번 봐주세요라고 말했다면 이 콘텐츠는 그보다 앞서 이 영상 자체를 볼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룹을 알기 전에 먼저 사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스타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빈틈없이 노래하고 춤추던 사람이 화면 밖에서는 사투리로 웃고 신발이 불편하다고 투덜거리고 고향에서는 친숙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섞였습니다. 미나미 역시 정해진 외국인 멤버의 이미지를 반복하기보다 자신만의 엉뚱함과 표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카메라만 켰더니 성공했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안원잘부는 원희와 제작사 솔파 스튜디오가 함께 만든 기획 콘텐츠였습니다. 상황을 만들고 편집하고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고민하는 제작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작진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희의 사투리도 미나미의 개성도 원래 그 사람에게 있던 것이었습니다. 좋은 연출은 사람을 다른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매력을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카메라가 만든 사람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 그 사람을 조금 더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거제 야호라는 장면이 재미있어서 영상을 봅니다. 그러다 궁금해집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원희와 미나미를 검색합니다. 두 사람이 리센느라는 그룹의 멤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리브, 메이, 제나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대 영상을 보고 노래를 찾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러브어택을 다시 재생합니다. 이때 재미있는 콘텐츠의 조회수는 음악의 청취자로 바뀝니다. 실제로 멜론에서 리센느 검색 이용자는 거제 야오 신드롬 이전과 비교해 6,550% 넘게 증가했고, 러브어택 스트리밍은 채널 개설 시점 대비 6월 말 최고 2019%, 청취자는 977% 증가했습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기준점에서 측정된 값이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관심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리센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인간적인 말이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을 궁금해했던 마음이 결국 한 곡의 노래까지 데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콘텐츠 산업의 독특한 성질이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상품은 때를 놓치면 가치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유행이 바뀌고 재고가 남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조금 다릅니다. 발표 당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노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다시 검색하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과거에 발표된 작품이 오늘의 콘텐츠가 됩니다. 러브어택은 유튜브가 화제가 된 뒤 급하게 만든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멜로디였고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노래가 아니라 노래를 찾아오는 사람의 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자 이미 만들어져 있던 음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것을 음악 카탈로그나 IP의 가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팬에게는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오래 좋아했던 노래를 이제야 세상이 함께 듣기 시작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역주행 이야기에서 쉽게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존 팬입니다. 대중에게 리센느는 어느 날 추천 알고리즘에서 나타난 그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미 여러 계절을 함께한 그룹이었습니다. 팬들은 조회수가 크지 않을 때도 영상을 봤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갔고 노래를 들었고 작은 무대의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과거 영상과 무대가 다시 공유되고 멤버들의 장면들이 온라인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리센느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전부터 이어온 200회가 넘는 라이브 역시 그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유튜브 알고리즘 하나의 승리라고 설명하면 중요한 것이 빠집니다. 알고리즘이 문을 크게 열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안에는 이미 음악이 있었고 무대가 있었고 5명의 멤버가 있었고 그들을 먼저 바라보던 팬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중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오래 지켜온 세계에 뒤늦게 합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소속사 더뮤즈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회사는 2020년 설립됐고 초기에는 자본금 1,000만 원과 소수 인원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였습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야기에 따르면 회사 관계자들은 회계와 재무뿐 아니라 이동과 현장 업무까지 직접 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회사의 성공담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팬들이 회사의 시간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이유 역시 결국 하나일 겁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리센느가 계속 노래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던 시간에도 앨범을 만들고 작은 행사라도 무대를 잡고 멤버들이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이어주는 것. 회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리센느보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리센느가 멈추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일이었습니다. 마케팅보다 먼저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성공할 때까지 존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흐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리센느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퍼진 뒤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리센느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을 공유하고 짧은 영상을 만들고 노래를 추천합니다. 그곳이 다시 검색을 만들고 스트리밍을 만들고 기사와 방송 출연을 부릅니다. 안원잘부는 2026년 6월 22일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소속사 역시 같은 시기 약 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음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7월 8일 러브어택이 멜론 톱100 1위에 올랐고 7월 14일 리센느는 프리티걸로 데뷔 후 첫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7월 26일에는 마침내 2년 전 발표했던 러브어택으로 SBS 인기가요 정상에 섰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네트워크 효과라기보다는 관심이 또 다른 관심을 만들어내는 입소문과 확산의 선순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면 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발견한 리센느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리센느의 성공은 결국 마케팅의 승리였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이 이야기의 절반밖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유튜브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캐릭터는 한 번의 클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같은 노래를 수없이 반복해서 듣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원희와 미나미가 화제가 된 뒤 사람들은 결국 리센느의 음악과 무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러브어택이 있었습니다. 리브가 있었고 메이가 있었고 제나가 있었습니다. 5명이 함께 만든 무대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다음에 보여줄 것이 없었다면 거제에 야오는 재미있는 인터넷 장면 하나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심은 음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은 어쩌면 이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찾아왔지만 음악이 좋아서 머물렀습니다. 마케팅이 리센느의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가치를 사람들이 놓치지 않도록 길을 연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센느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원희와 미나미의 콘텐츠가 많은 사람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지만 리센느는 두 사람이 아니라 5명입니다. 실제로 관심이 커지면서 리브와 메이의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도 제작됐고 헬과 시청자가 멤버들에게 새로운 별명과 이야기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시청자가 다른 멤버를 알아가고 한 영상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 다른 노래를 찾아 듣기 시작할 때 화제는 비로소 팀에 대한 관심으로 바뀝니다. 원희를 보러 왔던 사람이 리브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미나미를 보러 왔던 사람이 리브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미나미를 보러 왔던 사람이 메이의 장면을 찾아보고 어느 순간 제나까지 포함한 5사람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게 되는 것. 마케팅의 첫 번째 역할이 문을 여는 것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리센느가 가진 세계가 사람을 안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팬덤도 넓어집니다. 한 장면을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5사람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미 끝난 성공담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트 1위는 거대한 성과입니다. 100만 구독자도 음악방송 1위도 분명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은 언제나 그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노래도 듣고 싶은가? 한번 화제가 되는 것과 오래 사랑받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앞으로 리센느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거제 야호 이후의 리센느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안에 존재했던 5사람의 음악과 이야기가 얼마나 더 많은 장면을 만들 수 있는가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 역주행이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리센느를 바라보는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리센느를 알고 있어야 노래를 들을 가능성이 높았다면 이제는 우연히 영상을 본 사람이 먼저 리센느를 찾아옵니다. 결승선에 도착했다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장소까지 온 것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노래가 왜 2026년에 1위가 됐을까요? 그날 갑자기 노래가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원희의 사투리가 그날 생긴 것도 아니고 미나미의 엉뚱함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리브와 메이와 제나가 무대에서 싸운 시간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중이 알아보기 전에도 그 5사람을 좋아하며 노래를 듣던 팬들이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리센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리센느에게 도착하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재미있는 영상을 따라왔습니다. 누군가는 친구가 보내준 짧은 장면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원희와 미나미를 보러 왔다가 5사람을 알게 됐고 누군가는 그렇게 처음 들은 러브 어택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노래가 차트 가장 높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노래는 그대로였습니다. 어쩌면 리센느가 갑자기 빛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이 있는 곳까지 조금 늦게 도착한 것인지도 모릅니다.